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그림이 아슬아슬하죠.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눌렸어. 아, 그건 괜찮다 이거야. 뭐 조정일 수 있잖아. 근데 좀 오르려고 했어요. 고개를 트니까 아니 갈 거면 시원하게 가든가. 조금씩 조금씩. 아, 기미가 심상치가 않아요. 분명히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되는데 12만 원을 뚫으려면 떠한 이슈가 해결이 나야 되는지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간다고 했는데 아니 금융투자업계 한국거래소 PBR 3 상단 밴드 12만원 간다며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죠.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해결이 나야지 우리 삼성전자가 12만원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꼭 해결해야 될 그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잘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램 슈퍼사이클이라며 2분기 최대 25% 가격 상승할 거라며 아니 D램 너네 없어서 못 판다며 실적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랬잖아. 계속 이야기했었어. 너네가 슈퍼사이클이라며 기대감이 정말 크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삼성전자는 계속 8만원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네 말 계속 믿어? 기다리면 돼? 오를 거야?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한번 봐보실게요. 이 자료는 뭐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월 ICT라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라는 자료를 통계를 내줘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번 봐보실게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18년 중순이에요. 이때 우리는 중국에 얼만큼 수출을 했었냐면 우리나라가 한 달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만 116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왜 그래요? 이때 미중 무역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립주의로 수출이 많이 악화가 되긴 했는데 그것 말고도 중국은 자국 반도체를 엄청 잘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굳이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의존을 해서 투입을 할 필요가 점점 사라졌던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중국이 이제 우리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를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2020년 1월입니다, 이게. 다음 화면을 넘어갈게요. 최근 건데, 2020년 1월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지죠. 그럼 차트가 우리가 우와 반등한다. 오호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떨어지고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좀 선방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규모가 잘 못 올라가네. 여기 포화 시장이에요. 더 이상 확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 없어요. 아마 정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잘하고 있겠지 봤는데 이거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이거 차트 맛 좀 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뭔가 지금 추세를 깼죠? 야, 이거 추세 이탈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다행인 거는 그놈의 중국 점유율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가져갔냐? 휴대폰 시장은 미국 애플이 가져갔어요. 이제 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복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수출은 중국이 옛날보다 많이 자기 물량은 자기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또 휴대폰 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한테도 조금 치이고 있고 미국한테도 좀 치이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자,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각국 비중 추이를 한번 봐볼게요. 자, 딱 봐도 어떤 색이 제일 좋아요? 지금 파란색 경주마가 제일 잘 뛰고 있죠. 근데 또 아쉽게 파란색이 중국이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예상을 해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대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다. 그래서 비중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뭐 옛날에야 뭐 총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무역전쟁 이후로 지금 어디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냐면,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치이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반도체 산업을 안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장사라고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야, 반도체 설계 팹리스 이거 다들 아시죠? 네, 반도체 설계만 잘하면 우리가 코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는 야, 그냥 아시아 애들한테 맡기자. 뭐하러 우리가 사서 고생하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흡사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신발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지만 만드는 건 동남아시아의 OEM 맡기는 그런 방식과 비슷한 거죠. 근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생겼거든.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왔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산업이 아예 전반적으로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수급난이 커지니까 미국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반도체는 안 보거든요. 국가 기관 시설도 반도체가 있어야 운영을 하고, 사실 스텔스 전투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위성도 그렇고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장 애들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왜냐면 옛날처럼 주문 넣는다고 이렇게 무조건 다 공급을 해주지 않거든. 공급난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 주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지금 공장 없는 게 이게 문제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국 내로 반도체 인프라를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도에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서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잘 갖고 있어야 패권이 생기니까,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국도 미국대로 반도체 산업을 꽉 쥐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오래전부터 반도체 산업을 꽉 쥐겠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도 하겠다고 하죠.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를 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자국 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대줄게, 사업 무조건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건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제재해요.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차마 미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본인들 힘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 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제가 썸네일에 썼듯이 야, 내 손 잡아. 아니야, 내 손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되죠.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전폭적인 투자 지원을 받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마냥 기회가 아니잖아. 왜냐면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 둘 다 잡을 순 없어요. 그러면 안 돼. 한 명이어야 되죠. 커플은 한 쌍이어야 됩니다. 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안 그래도 삼성전자의 위협이 돼요. 왜냐면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더 생겨날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줄을 잘 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건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은 야, 팔지 마. 중국한테 팔지 마. 중국은 두고 봐, 너네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느라 삼성이 서글퍼요. 제가 유유라고 써놨어요. 울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어요. 미국, 중국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삼성전자 임원분의 최근 말씀이십니다. 자, 요거는 19년 기준이긴 한데 뭐 여전히 중국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매출 비중 25%예요. SK하이닉스도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매출을 포기를 하면 회사가 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하이닉스는 크게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편 들면 되잖아.
에이,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요쪽 보시면 팹리스 설계하는 애들, 코어로 가지고 있는 이 팹리스 매출이 한국은 없어. 자, 미국이 이렇게나 많아요. 대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 보실까요? 국가별 점유율 보니까 미국이 65%죠. 자, 한국이 3.2%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원천적으로 주문을 하는 주문자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주는 생산자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중국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주문하는 애들, 오더를 넣는 애들이 우리 거 미국이 안 써주면 어떡할까? 그럼 우리 뭐 발주할 게 물량이 없잖아. 주문을 못 받는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래저래 힘들죠. 이 건도 있어요.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정말 크게 있죠. 네, 삼성전자 중국에도 공장이 이렇게나 크게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 중국이 이 공장에 제재를 가할 확률이 있겠죠. 중국 편을 들면 어떻게 됐어요? 네, 미국은 이 공장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손을 잡으면 매몰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와중에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네 진짜 부럽다. 쟤네 진짜 잘하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TSMC입니다.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인데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죠. 네, 점유율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TSMC가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뒤를 잇고 있는 것도 대만의 UMC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한몫을 하고 있죠. 중국이 아직은 작지만 얘도 점점 성장을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치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TSMC가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아니에요. 파운드리 고객사 국가별 비중을 보면 자, TSMC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미국이 TSMC 완전히 밀어주고 있어요. 중국 매출도 꽤 있네요. 네, 맞아요. 2020년까지는 중국 매출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TSMC가 똑같이 삼성전자처럼 그 문제를 맞닥뜨렸었어. 미국이 TSMC한테 야, 우리 손 잡아. 중국도 우리 손 잡아. 이렇게 했는데 TSMC가 한 방에 딱 결정을 했죠. 네, 형님, 미국 손 잡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 미국 제재를 동참하다 보니까 TSMC가 자, 이번엔 중국 업체한테 주문이 들어와도 아까 보였던 그 20% 정도의 주문을 과감하게 안 해. 거절을 합니다. 완벽하게 중국을 손절을 했어요. 편을 확실히 선 거죠. 이게 중요해요. 꼭 언젠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그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래서 부럽다는 거예요. 중국 매출을 포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2021년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TSMC가 저 점유율에 저 물량에 역대 최대 매출을 뽑습니다. 중국이 없어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TSMC의 행보가 삼성전자가 좀 본받아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1분기에 영업 적자 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네, 이 와중에 우리 총수님께서는 네, 부재 중이십니다.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학교 가셨죠? 자, 아프리카랑 베트남에서 총수님이 없는 삼성전자가 결국 치욕을 당합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의 무명 휴대폰 업체한테 그 윗단계 자리를 결국 내줍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심지어 뒷걸음질을 쳐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면 정말 명성 역량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그게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베트남에서 사업 자체도 굉장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용 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결단도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지금 총수도 지금 결정을 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면을 해주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그 부분은 있어요. 이제 범죄라고 이제 국가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불성설이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의 과를
공으로 갚을 기회라도 달라라는 말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죠. 이 의견에 전적으로 법과 경제와 이런 거를 종합을 한다고 해도 찬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아닌데,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는 그 배경만큼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도 중국도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미국 손을 잡아야 되냐, 중국 손을 잡아야 되냐. 사실 미국이 제일 유리하죠. 볼륨 면에서나 보나 어떤 걸 고려를 해봐도 미국 손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중국 손을 혹시나 잡게 되더라도 결단을 지금 어딘가는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맞아요. 지금 최악의 수는 지금처럼 갈팡질팡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총수도 없고 정부도 어정쩡해서 결정도 못하고, 이게 삼성전자한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이잖아요. 반도체 D램 가격이 오른다며, 슈퍼사이클이라며. 근데 왜 계속 8만원이야? 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 기관 왜 팔아? 왜 개인만 사?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오르던 애가 지금 실적도 그렇게 좋은 애가 못 오르고 있어요. 다 기저에 지금 깔려있는 이유들이 있었죠.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다시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판에 지금은 이 삼성전자 주식 좀 약간 살짝 애매한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구간까지 이르렀어요. 앞서 말한 그 한 가지 문제만 해결이 나면 이제 거리낄 게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게 꼭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회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 앞으로도 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